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있는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 옆 동물원 코너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동물인가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맹수 중에 하나죠.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하, 호랑이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그렇죠. 귀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속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네. 또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이 호랑이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생각나는 것들도 많은데 또 이 과거의 전래동화라든가 음흠. 설화, 민화에도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죠.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주 남매를 괴롭혔던 유명한 호랑이. 전래동화죠. 네. 네. 제목은 아세요, 혹시? 이게 뭐였죠? 햇님 아, 맞아요. 달님이라는 햇님 전래동화 가운데 구절입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호랑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호랑이의 나라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화나 속담 또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중에서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를 뭐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고요. 또 두려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각 단체에서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이런- 대표적인 게 예전 88 올림픽 아, 호돌이. 또 바로 호랑이를 그렇죠. 상징하고 야구단 동계올림픽에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야구단에도 있고 뭐 학교에도 호랑이 굉장히 마스코트를 주변에 쓰는 곳이 많죠. 많은데 네. 이처럼 계속해서 이런 정신이 내려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만 있지 실제로 호랑이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한에서는 현재 호랑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물원에 가야지만 이 호랑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17세기에 조선시대가 되면서 농지 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일제강점기에는 해로운 짐승을 모두 없앤다라는 명목으로 일본이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두 분 영화 대호 보셨나요? 네, 저 봤어요. 대호 그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는 네, 사냥꾼 맞습니다.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영화 장면을 조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유, 저는 저 앞에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덩치가 커 보이네요. 그야말로 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내용처럼 실제 일제강점기에만 일본군과 포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를 97마리나 잡아서 없앴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호랑이의 덩치가 워낙 커서 앞서 보신 것처럼 대호라고 불려졌는데요. 이 한국 호랑이가 바로 현재 동물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그럼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리나라 호랑이랑 같은 종인 건가요? 네,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호랑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로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백두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름만 다 달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베리아 호랑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이 시베리아 호랑이는 앞서 영화에서처럼 네. 몸집이 호랑이 가운데 가장 큰 종입니다. 아. 보통 몸무게가 200kg에서 350kg까지도 나가는데요. 남한에서는 아쉽게 멸종이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350마리 정도가 야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호랑이 하면 털에 난 무늬가 아주 특징이죠. 그렇죠. 그게 인상적이죠. 네, 이 호랑이의 줄무늬가 숲속에 숨었을 때 몸의 윤곽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숨기가 좋다라는 건데요. 또 마치 지문과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할 때도 이 줄무늬를 이용하고요. 실제로 이 동물원에서 호랑이 개체를 구분할 때도 이 줄무늬 특징을 보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이 호랑이의 경우는 털을 다 밀어도 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 줄무늬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몸통에도요? 네, 그건 몰랐네요. 네. 자, 줄무늬 덕분에 산에서 사냥할 때 뭔가 위장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호랑이가 보통 단독 생활을 하고요. 사냥도 네. 혼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냥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요.
이 호랑이의 습성 자체가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들키지 않고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갈 때 이 줄무늬가 굉장히 톡톡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보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많은 동물들을 사냥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동물들을 사냥하나요? 보통 야생에서는 사슴과 같이 이런 대형 초식 동물들을 많이 잡아 먹습니다. 네. 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는 몸집이 큰 만큼 하루에 한 40kg까지도 먹이를 먹는데요. 하지만 동물원에서 우리가 보는 호랑이의 경우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3.5에서 한 4kg 정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먹이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그의 한 10배 정도를 먹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네. 호랑님인데 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은 얼마 안 먹는군요. 그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뭘 먹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일과 고기들을 골고루 먹는데 보통 생닭을 주기도 하고요. 네. 또 여기에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나 단백질 같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제가 동물원을 찾았을 때는 이 호랑이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소의 생간을 얼려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예. 사육사들이 던져줍니다. 얼려 그럼 있는 이제 거죠? 네, 어허. 호랑이들이 건져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근데 고양이과 뭐 호랑이이기 때문에 물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물놀이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보통 물을 싫어하는데 네. 호랑이는 물을 좋아하고 헤엄도 아주 잘 칩니다. 음흠. 또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렇게 물속에 몸을 담그고 쉬기도 하고요. 또 봉이나 빈 상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맹수인데 저렇게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른 호랑이는 어디에 주로 살고 있나요? 우선 호랑이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는 살지 않고요. 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3개 나라 정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육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말레이 쪽도 많이 살고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이제 뭐 그런 한국 쪽으로 분포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멸종이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베리아 호랑이를 좀 많이 번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좀 많이 기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 19세기 후반까지는 9개 아종의 호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종이라고 하면 종의 아랫단계 분류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 가운데 3개의 아종이 완전히 멸종이 됐고요. 6개 아종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맹수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평창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백호가 있잖아요. 네. 수호랑 네, 이름이. 맞습니다. 그 백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우 네, 그러니까 하얀 맞습니다. 소도 하얀 얘기를 소. 해봤는데 네. 백호도 그럼 돌연변입니까? 돌연변입니다. 열성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알비노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알비노의 경우는 몸에서 색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면 혈관색이 비치면서 붉은 빛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하. 백호의 경우는 보시면 검은 줄무늬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백호는 하나의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붉은색과 노란색 색소가 억제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줄무늬만은 그대로 유물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가 없고 또 호랑이도 생각보다 심각한 멸종 위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에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호랑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한국 호랑이,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유전자 지도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호랑이의 게놈 지도를 고양이의 게놈 지도와 비교했더니 유전자의 98.8%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호랑이의 진화 과정을 밝힐 수 있고요. 또 사라져가는 종을 보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욱더 호랑이가 친근한 동물처럼 느껴지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반달 가슴점처럼 호랑이도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 고맙습니다.